엄마, 이제 그 집 나가주세요. 저 이제 엄마 못 모시겠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80대 노인은 자신이 10억을 들여 사준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겨울의 복도. 이불 한 장 없이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누인 노인. 이웃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이 사건을 현대판 고려장이라 제목을 달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수십억 원. 그 돈을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한 어머니가 끝내 마주한 건 차디찬 복도였습니다.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자식이 짐승보다 못하다. 막내딸은 국민적 분노의 표적이 됐습니다. 신상이 공개되고 직장을 잃었고 아이들까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뒤 익명의 제보 한 통. 그리고 그 제보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린 이 사건의 전말.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인물과 상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2024년 1월 한겨울에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복도. 새벽 5시 출근하던 직장인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80대 여성 김모 씨. 얇은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집에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바로 옆집을 가리킵니다. 이웃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집은 김 씨의 막내딸 이모 씨가 사는 집. 정확히는 김 씨가 딸에게 사준 10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딸이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째 복도에서 잤어요. 배고프고 춥고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경찰은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으로 응급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회복 후 김 씨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 남편과 작은 신발 공장을 시작했죠. 새벽 5시면 공장으로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참았습니다. 왜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김 씨는 세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냈고 큰아들은 해외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모은 재산이 수십억이었죠. 그리고 그 내역이 공개됩니다. 큰아들에게는 5억 원 상당의 상가, 작은아들에게는 4억 원짜리 고시텔, 막내딸에게는 10억 원짜리 아파트. 자식들이 편히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제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내딸이 말합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그때 참 고마웠죠. 역시 딸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TV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엄마, 부엌 사용 조금 줄이시면 안 될까요? 사소한 말들이 쌓이던 어느 날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김 씨는 놀랍니다. 딸아, 나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은 좀. 그러자 딸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제발 나가주세요. 김 씨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밤 딸 가족이 짐을 싸나가더라고요. 저만 집에 남겨두고요. 다음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바쁘다며 끊겼고 둘째에게 전화했더니 집이 좁다며 거절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잤어요. 딸이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이 이야기는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10억 아파트 사준 80대 노모 한겨울 복도에서 발견.
평생 모은 수십억 자녀에게 다 준 어머니의 비극. 인터넷은 들끓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짐승도 이러진 않는다. 현대판 고려장이다. 저 자식들 처벌해야 한다. 분노는 곧 신상 털기로 번졌습니다. 막내딸의 직장과 집, 남편 정보,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퍼졌습니다. 집 앞에는 계란과 쓰레기가 던져졌고 대문에는 붉은 글씨로 불효녀 나가라. 회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결국 사직. 아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습니다. 막내딸 이 씨는 끝내 침묵을 택했습니다. 기자들이 외칩니다. 해명하세요. 어머니를 왜 방치했습니까? 사과할 생각은요? 하지만 커튼은 닫힌 채. 가끔 택배를 받는 순간에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뻔뻔하다. 할 말이 없으니 숨는 거지. TV 토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명백한 노인 학대다. 형사 처벌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도 도덕적으로 용납 못한다. 여론은 한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불효자식 처벌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치권도 뛰어듭니다. 부양 의무를 강제할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검찰은 노인 학대와 유기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합니다. 한편 김 씨는 언론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 키운 탓이겠죠. 아마 제가 너무 잘해줘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몰랐어요. 복도에서 잠들던 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짐이 된 건가 봐요. SNS는 해시태그로 뒤덮였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는 집 앞에서 생방송을 켰고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은 무너졌고 남편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다며 울었습니다. 이사는 했지만 또 신상이 드러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뜨거웠고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짧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변명 준비하는 거겠지. 3달 뒤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김 씨를 국회로 초청합니다. 청문회장, 증언대 위 김 씨.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40년을 일했고 자식들 교육과 결혼, 집 모든 걸 해줬습니다. 바란 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자식들 행복. 하지만 재산만 받고 저를 버렸어요. 큰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둘째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내딸은 한겨울 복도에 저를 놓아두었습니다. 국회는 들끓었습니다. 이건 범죄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청문회 영상은 뉴스가 되었고 전국이 보았습니다. 연예인도 SNS에 글을 올립니다. 김 씨 할머니 이야기 눈물 흘리며 봤습니다. 부모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불효 반대. 기업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카피로 김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반면 이 씨 가족의 신상은 끝없이 확산됩니다. 남편 직장, 아이들 학교, 시댁의 주소까지. 마녀 사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몇 인권단체가 사적 제재가 과도하다고 우려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무슨 인권? 할머니 인권은? 검찰은 이 씨를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첫 공판 검사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어머니를 한겨울 복도에 방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유기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지고 판사는 제지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도 사정이 있다며 해명 기회를 요청합니다. 방청석의 탄식 속에 재판은 연기됩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 사건 넉 달 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김 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보자는 김 씨 가족의 이웃.
저는 40년간 그 가족을 봐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만납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목소리는 변조. 김 씨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때렸고 밤마다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땐 신고하지 않았죠. 자식 교육이라 여겼으니까요. 제작진은 과거 병원 기록을 찾습니다. 큰아들 10세 갈비뼈 골절, 둘째 13세 고막 파열, 막내딸 10세 안면 타박상. 모두 가정 내 사고로 기록됐지만 의심스러운 흔적이 많았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는 말합니다. 일은 잘했지만 성격이 괴팍했어요. 직원들에게 소리도 자주 질렀고 무엇보다 돈에 집착이 심했죠. 또 다른 증언. 도박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경마, 카지노 아주 자주. 도박 기록 추적 결과 최근 10년간 카지노 출입만 300회가 넘었습니다. 큰아들의 파산 기록도 발견됩니다. 15년 전 5억 원이 넘는 빚. 지인은 말합니다. 어머니 빚 보증을 서줬다가 파산했어요. 둘째의 고시텔은 어머니의 담보대출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 때문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작진은 막내딸 이 씨에게 접촉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인터뷰해 주시겠습니까? 긴 고민 끝에 이 씨는 동의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자 하나가 나옵니다. 병원 진단서, 아버지의 일기, CCTV, 녹음 파일 40년의 기록. 왜 이제야 공개하셨나요?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를 악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해야 했어요. 하지만 4개월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작진은 증거를 검증했고 모두 진짜였습니다. 특히 CCTV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주를 때리는 장면, 딸에게 물건을 던지는 장면, 한밤중 금고를 뒤지는 장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 녹음 파일에서는 엄마 모텔 잡아드릴게요. 싫어. 문 열어. 안 그러면 복도에서 계속 잘 거야. 이웃들 다 보게 할 거야. 프로그램은 예고합니다. 현대판 고려장, 그 뒤에 충격적 진실. 일요일 밤 9시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설마 딸 편을 들려는 건가? 그러나 마음 한켠에 불안도 스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방송 당일 전국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시청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 절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웃의 증언이 나오고 병원 기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 1995년 6월 3일. 오늘도 마누라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다. 1,500만 원. 회사 자금을 달라며 칼로 협박했다. 아이들 앞에서. 1998년 3월 15일. 큰애가 또 맞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잘난 척한다며 때렸다. 2005년 8월 22일.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자살하겠다고 협박한다. 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CCTV. 8살 손주의 팔을 비트는 장면. 이 못난 것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딸에게 접시를 던지는 장면. 쓸모없는 년. 한밤중 금고를 뒤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손. 녹음 파일이 이어집니다. 진명에 내놔. 안 그러면 내 자식들 학교 앞에서 소리칠 거야. 엄마 제발. 문 열어. 안 그러면 복도에서 계속 잘 거야. 내가 날 버렸다고 이웃들 다 알게 할 거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김 씨는 의도적으로 복도에서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여론을 압박의 도구로 쓰기 위한 치밀한 계산.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온 국민이 딸을 악인으로 몰았으니까요. 스튜디오에 선 막내딸 이 씨. 수척한 얼굴로 말합니다. 그래도 어머니였으니까요. 40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맞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잃었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저는 어머니를 복도에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했고 모텔을 잡아드리겠다고 오빠들에게 가시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공하셨죠. 큰아들은 증언합니다. 15년 전 어머니 도박 빚 보증을 섰다가 빚을 5억 넘게 지고 파산했습니다. 둘째도 말합니다. 제가 운영하던 고시텔은 어머니가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은 덧붙입니다. 그분은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고 마지막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학대하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자녀들을 착취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사건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은 다시 폭발합니다.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막내딸에게 미안하다. 진짜 피해자를 우리가 2번 울렸다. 다음 날 검찰은 입장을 냅니다. 이 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합니다. 오히려 이 씨가 피해자임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사기, 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법원도 뒤집습니다. 이 씨 무죄. 김 씨는 자녀들에게 사취한 재산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김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도박 중독과 성격장애 진단. 며칠 뒤 이 씨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온 국민이 저를 악인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 때문에 버텼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습니다. 부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진실은 늘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진 않습니다. 아프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4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현재 이 씨 가족은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았으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급한 판단의 위험.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늘 피해자는 아니라는 사실. 가족 내 학대의 심각성.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렸던 사건. 하지만 진짜 고려장은 40년간 자녀를 짓눌러온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급한 분노로 진짜 피해자를 2번 다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고 우리가 처음 확신했던 것과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 것. 증거를 확인할 것. 성급한 분노를 삼갈 것.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